옛날 옛적에 세 딸을 둔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막내 딸은 미녀라고 불렀습니다. 자매들은 그녀가 모두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도시로 가서 딸들에게 선물로 무엇을 가져갈지 물었습니다. 언니들은 귀중한 드레스와 장식품을 원했고 어린 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홍 장미를 원했습니다. 상인은 사려 깊었지만 그런 꽃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치십시오. 아버지는 장녀들을 위한 선물을 빨리 찾았지만 막내에게는 선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인이 만난 장미 한 송이는 이전 장미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가 어디를 보든 그리고 길은 그를 울창한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어둡고 추웠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나타났다. 다가가자 상인은 금과 다이아몬드로 된 거대한 고대성을 보았습니다. 문으로 들어가 보석이 가득한 홀에 들어갔다. 그는 홀 중앙에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접시가 없고 모든 접시가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은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인은 주인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시간,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인은 저항할 수 없었고 테이블에 앉았다. 뱃속에서 먹은 노인은 길을 쳤다. 골목을 따라 운전하던 상인은 전례 없는 아름다움의 장미 덤불을 보고 막내딸의 요청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운전하여 가장 아름다운 장미를 골랐습니다. 동시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포효가 있었고 마치 짐승이나 사람이 아닌 상인 앞에서 땅에서 나온 것처럼 솟아오르지만 일종의 괴물, 끔찍하고 상인이 주인의 환대에 감사하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골라서 너무 화가 났다. 그 노인은 무서워서 죽이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범죄로 인해 야수는 딸 중 하나와 결혼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으면 상인이 죽습니다. 노인은 슬퍼하고 집에 가서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사나운 짐승을 위해 그들 중 누구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을 타고 집으로 갔다. 아이들을 만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자신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들은 어린 딸에게 덤벼들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형편없는 꽃을 주문했고 이제 아버지는 그의 목숨을 지불해야 한다. 미녀는 아버지 대신 기꺼이 짐승에게 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뷰티가 길을 떠났습니다. 말은 재빨리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홀에 들어서 그녀는 훌륭한 와인과 음식이 있는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미녀는 야수가 그녀를 먹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여 먹이를 줍니다. 그녀가 저녁을 먹자마자 포효가 있었고 마치 땅속에서처럼 끔찍하고 털이 많은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수는 자신이 자유의지로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녀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뷰티에게 말했다. 그래서 괴물도 그녀에게 친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로 야수는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뷰티는 산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 중 하나에 들어서 그녀는 테이블의 아름다움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라는 비문을 보았다. 소녀는 결국 괴물이 친절하고 아마도 그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야수는 아름다움을 아주 잘 대했고 그녀의 모든 욕망을 성취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녀는 아버지가 아프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야수에게 그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괴물은 그녀가 자유롭고 원할 때마다 돌아올 수 있다고 대답했다. 다음 날 뷰티는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갔다. 그는 딸이 안전하고 건전한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의 자매들은 달려와 그녀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심지어 여왕처럼 옷을 입는 것을 보았다.
일주일 후 뷰티는 비스트가 잔디밭에 누워 죽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의 잠에서 깨어 급히 돌아와 그를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녀 가성에 다가갔을 때 그녀는 풀 위에서 생명이 없는 야수의 시체를 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동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름다움은 그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순간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며 성 전체가 밝은 빛으로 비춰졌고 음악이 어디서나 연주되었습니다. 괴물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장 매력적인 왕자가 잔디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뷰티에게의 사악한 요정이 자신을 매혹시키고 어린 아름다운 소녀가 그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기를 원할 때까지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그에게 손을 주었고 그들은 성으로 갔다. 이튿날 미녀와 왕자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마음이 사악한 주문을 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옛날 옛적에 아이가 없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한때 좋은 마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마법사는 그녀에게 씨앗을 주었고 그것을 화분에 심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기뻤고 노파에게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그녀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튤립처럼 크고 멋진 꽃이 화분에서 자랐습니다. 꽃잎이 열리자 안에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인치도 안 되는 아주 작았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엄지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엄지 공주가 잠이 들었을 때 축축하고 못생긴 거대한 두꺼비가 집 창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잠자는 소녀를 붙잡고 서둘러 늪으로 갔다. 두꺼비는 못생긴 아들을 아름다운 썸벌리나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소녀가 달아나지 않도록 넓은 백합이 위에 강 한가운데 그녀를 심었습니다. 아침에 썸벌리나는 잠에서 깨어 집에 있지 않지만 주위에 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끔찍한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몹시 울었습니다. 이 순간 작은 물고기가 헤엄쳐 지나갔다. 그들은 썸벌리나에 대해 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백합의 줄기를 갉아 먹었고 이쁜 소녀와 함께 흐름과 함께 떴다. 큰 딱정벌레가 지나갔다. 아름다운 소녀를 본 그는 그녀를 붙잡고 그녀를 나무로 데려가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아름다움을 부러워했지만 썸벌리나는 매우 못생기고 회사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압력을 받아 딱정벌레는 그녀가 못생겼다고 결정하고 소녀를 땅에 내려놓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름 내내 썸벌리나는 숲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는 풀과 나뭇잎으로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꽃가루와 이슬을 먹고 맑은 날씨에 햇볕을 쬐고 큰 우엉이 발에 비를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곧 찬 비와 바람이 몰아쳤다. 썸벌리나는 겨울 복장이 없었고 얼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들쥐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럽게 함께 살았습니다. 소녀는 집안일로 쥐를 도왔고 그녀의 동화를 말했으며 그 대가로 따뜻한 집과 음식을 받았습니다. 들쥐에는 부자가 된 눈먼 두더지인 이웃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신의 재산을 세어이 일을 했습니다. 눈이 멀더라도 두더지는 썸벌리나가 매우 귀여워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이것에 대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루한 두더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지하 통로를 걷다가 추위로 거의 죽을 뻔한 상처 입은 제비를 보았다. 겨울 내내 그녀는 아픈 새를 돌보았고 봄에는 그것을 고쳤습니다. 결혼식 전에 썸벌리나는 마침내 태양에 감탄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마우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쥐 구멍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제비를 보고 치료했습니다. 썸벌리나는 새에게 그녀가 더러운 두더지와 결혼하고 깊은 지하에서 그와 함께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제비는 소녀에게 따뜻한 땅으로 날아가도록 초대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제비 위로 올라갔고 그들은 날아갔습니다. 멋진 나라에 도착한 썸벌리나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거대한 초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선택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꽃에서 날개 마니는 그녀와 같은 작은 남자를 보았다. 엘프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엘프는 모든 꽃에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엘프는 자신만큼 작고 아름다운 소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즉시 썸벌리나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를 그의 아내, 즉 엘프의 여왕이자 꽃의 여왕이 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모험 끝에 소녀는 매력적인 왕자의 제안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동의했습니다. 엘프는 엄지 공주를 손으로 잡았고 동시에 두 개의 날개가 그녀 뒤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엘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